할 거는 그러면 정책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게 3단계로 입체적으로 있어야 이게 실감이 가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념과 애국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한 20개를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6.15 선언 폐기, 자기적 핵개발 추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으로 하는 민노총 정교조 등 위헌 세력의 해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 폐지, 세금 증세 반대, 그러려면 공무원 정원 및 복지 예산 동결, 행정조직 복잡한 걸 통합하고 단순화한다. 재정 적자를 2% 이내로 동결한다. 세금 낭비를 감시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회 직속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국회가 바로 세금 낭비를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보가 부족해요. 감사원이 미국식으로 국회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흉악부모의 사형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병역 기피자, 반역 범죄자, 부패 분자의 공직 취임은 영구적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등 위인과 은인들을 기림하는 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 한자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김정일 등 북한 인권 탄압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해야 된다. 탈북자 고용법을 촉진해야 된다. 고용법을 추진해야 된다. 좌익군자를 민주화운동가로 포섭하는 것을 다 취소를 해야 된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과 대북 기원을 연계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휴전선의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된다. 6.25 남침, 대한항공 폭파 등 북한 정권의 도발을 부정하는 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도저히 인간으로서 또 배웠다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게 결코 인권 탄압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요. 그렇다고 유럽에서 인권 탄압 국가라고 지탄을 받습니까? 6.25를 부정하는 것은 유태인 탄압이 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인 거 아닙니까?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을 줄이고 고졸자 취업 문호를 확충해야 된다. 요새 기업 번딩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대졸자한테 시험 치는 이 기회를 줘가지고 이 고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굳이 또 고졸자가 취업해서 4년 열심히 일하면은 4년 뒤에 들어온 대졸자 출신 직원보다 봉급이 높다. 봉급이 높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굳이 대학교에 가지 않고도 실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렇게 이런 것을 정책으로 내걸어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이런 선명한 이념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애국 세력의 이제 임무인 것입니다. 임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과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이냐 아니면 애국운동을 해서 이런 세력을 모아서 회원을 한 1,000만 명 좀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치를 내걸 것이냐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일단 이념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나라당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한나라당의 그 생리로 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 체질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회생이 잘 안 되는 정당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이게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 중에 제일 큰 게 있는 겁니다. 좌파는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데 우파가 분열하면 되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질 게 뭐 있느냐? 좌파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이런 우파 이념당이 나와야 한나라당이 달라진다.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한나라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복잡한 그 정치판에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단 30% 내지 60%의 외국 시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계속 한나라당한테 건의하고 호소하는 일종의 갑을 관계에서 을의 관계만 계속 맞는 을의 관계 계약을 많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을의 관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종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그 방법론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하나의 방향 제시로서 이런 문서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많이 읽어주시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뭐 맞대는 게 있다든지 하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예? 그렇죠. 인터넷 세상을 정화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터넷은 지금 무슨 욕설, 좌우를 따지기 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심성에 호소를 해가지고 자극적인 걸 이렇게 하는 이런 문명의 이기가, 문명의 흉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의 인터넷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국민 교양이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민주주의, 자동차, 인터넷 이게 다 악용되게 돼요. 악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문제는 국민 교양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거죠. 국민 교양을 어떻게 높일 거냐. 교양과 문명, 이 두 가지 단어를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는 교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문명이 중요해요. 교양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문명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civilization. 문명이 뭐냐? 여기가 문명이죠.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정부를 욕을 해도 우리는 아무 걱정을 안 한다. 오늘 자동차를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버스가 기가 막히게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한다. 요새는 버스 타면은 옛날에는 썼는데 요새는 안 는다. 수돗물이 제대로 나온다. 정전되는 예는 거의 없다. 비가 와도 우리 침수 걱정 안 해도 된다. 교통질서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게 다 문명입니다. 문명적 생활이죠. 우리가 지난 60여년 동안에 우리가 건설한 것이 바로 문명이란 겁니다. 문명이에요. 역대 정권, 역대 기업인들이 다 이 문명 건설에 우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뭡니까? 북한에는 문명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북한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은 뭐냐? 문명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문명 건설자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문명을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뭐냐? 문명을 파괴하는 자예요. 문명을 파괴하는 자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뭡니까? 문명 파괴자를 두 개로 하면 뭡니까? 야만이죠, 야만. 문명과 야만의 대결입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적인 것은. 야만. 북한은 인간은 야만적이 아니었는데 제도가 야만적이니까 사람도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 고마움을 모른다. 창피한 줄을 모른다. 인간 존엄성을 모른다. 이 야만과 문명의 대결이다. 이 문명은 누가 만들었냐? 교양인이 만드는 겁니다. 교양이 쌓여야 문명이 생긴다. 북한에 무슨 교양이 있습니까? 북한에. 그런데 한국의 교양을 어떻게 세울 거냐? 교양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말을 점잖게 해야 된다. 말이 예절에 맞아야 된다. 막말을 하면 안 된다. 남북한 공동개최하자는 이 말이 막말이거든요. 막말 아닙니까? 막말이 대가가 바로 저 바위에서 뛰어내린 사람 아닙니까? 막말. 군대는 인생 썩히는 곳. 별놈의 보수. 그놈의 헌법 때문에. 문명 파괴자죠. 문명 파괴자. 문명 파괴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말이 한국에서 지금 인터넷이 정화를 해야 된다. 그 대부분의 말씀 중에는 인터넷에 쓰여지는 말이 한자, 한글이 혼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글만 쓰여지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려면 한자를 써서 한자, 한글 혼용을 해야 된다. 한자, 한글 혼용 없이는 한국어는 계속 저질 언어로서, 암호로서 욕설할 때만 쓰는 이런 용어로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한글이 옛날에 언문 수준으로 돌아간다. 언문 수준. 조선조에서 한글을 좀 비아냥하면서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교양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북한문 혼용에 의해서 한국에는 교양을 드높여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문명 건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